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이제 다가오네요. 퇴근 무렵인 것 같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현재 코스피는 2727.2를 가리켰고요. 0.02% 빠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낙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1.13% 좀 많이 빠졌어요. 요즘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의 삼성전자도 결국은 1% 빠졌습니다. 78,400원 낙폭을 좀 줄였고 막판에 좀 올려놨어요. 삼성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다는 게 상당히 좀 아이디어리한 거죠. 아주 빠졌고 우선주는 아주 골 때리게 막판에 그냥 슉 올라갔습니다. 종가 요정이 나왔어요. 65,000원. 저는 64,000원 선이 가장 지지선인 줄 알았어요. 지지선은 아는데 그래도 오히려 올라가서 다시 1,000원이나 끌어올려 가지고 결국 200원 플러스 65,000원으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이 어떨 때는 무색해요. 의미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건 슈퍼컴퓨터도 안 돼. 그때그때마다의 그 심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개미들의 심리, 기관의 심리, 외인들의 심리, 심리 싸움이에요. 결국 심리 싸움. 누가 강하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반도체 패권 전쟁 이제 확실합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 누가 이기느냐, 이기는 자는 살아남는 거고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는 골로 가는 겁니다.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이제 폭망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일단 이겨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현재까지 810억 달러 보조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패권 이거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글로벌 경쟁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인텔하고 TSMC죠. TSMC 등 이 같은 반도체 그 기업들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3,800달러 정도를 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엄청난 돈이네요. 이게 결국 얼마냐면은 우리 돈으로 한 520조입니다. 520조. 촉진을 하기 위해서 520조를 배정했다. 미국은요, 그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 그리고 R&D 지원금 132억 달러예요. 132억 달러. 그래서 총 5년 동안에 527억 달러 이거를 지원할 겁니다. 현재까지 인텔에는 85억 달러, TSMC에는 66억 달러, 삼성전자 64억 달러, 마이크론 61억 달러 이렇게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 정부는 또 750억 달러 상당의 그 저금리 대출하고 최대 그 25%의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랜드 연구소의 중국 담당 선임 전략 고문이 있습니다. 지미 굿 리치인데 이 중국하고 기술 경쟁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나라 모두에 있어서 반도체는 최우선적인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라고 하죠. 목표이다. 그래서 EU는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463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하고 민간 투자가 1,080억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EU는 추정합니다. EU는 인텔이 독일에 건설할 예정이죠. 360억 달러 규모의 그 공장에 한 110억 달러를 지원할 것 같고요. TSMC 독일 공장이 투자액의 절반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아직까지 최종 승인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EU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 중국이
중국이 미국 쪽에다 수년 동안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따라잡기 위한 일종의 뭐 작전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 보니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 이어서 올해까지 미국의 제재를 뚫고요, 첨단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자의 의견이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야, 중국 애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중국이 반도체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보다 큰 것 같아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에다 14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답니다. 1420억 달러. 중국은 또 최근에 사상 최대죠, 270억 달러를 또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인 EU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동 대응을 현재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한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서 대중 견제 전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발맞춰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253억 달러 지원금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167억 달러는 TSMC의 일본 공장 두 곳하고 이 자국 반도체 산업 증진을 위해서 설립한 라피더스 공장 건설의 보조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총 642억 달러 이거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을 해서 2030년까지 일본 내 칩 생산 매출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해가지고 963억 달러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인도 역시 지난 2월 자국 내 첫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100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 투자 펀드도 올해 안에 반도체 부분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보다 반도체를 전반적인 기술 산업의 일부로 보고요, 직접적인 길잡이 역할을 선호했는데, 일단 73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투자는 비록 결실을 맺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중국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죠. 일본과 중동 등의 지역을 포함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에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위험은 전 세계적인 정부 지원 급증으로 이 반도체가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패권 경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조금 많이 받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치열할 것 같습니다.